에서의 약세 흐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접수 늦지 않으셨습니다. 02325-8200번 열려 있습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재아재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까요? 한기수 전문가요.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예, 서울 반도체인데요. 네. 목표가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얼마에 사셨나요? 1,900원이요. 21,900원. 21,900원의 비중이 10%. 10%요. 네. 네. 뭐 회사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LED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적이 네. 어떤지도 실적이 별로 안 좋다 그런 것 같아서. 실적 걱정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입니다. 네, 서울 반도체 갖고 계셨네요. 21,900원의 1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지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전략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21,900원 매수 단가는 제가 보기엔 뭐 적절하게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바닥권에서 이제 안전하게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아마 반등이 시도가 될 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이제 서울 반도체는 아직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보실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 주가가 충분히 하락을 해서 대바닥을 찍고 있는 것은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좋은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서울 반도체가 과연 여기서부터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최근에 그 기술적인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은 몇 차례 걸쳐서 반등이 시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의 반등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점자적으로도 지금 현재 반등이 거의 없이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반도체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LED 조명 시장에서 또 조명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지 서울 반도체인데 문제는 그 시장의 어떤 성장 속도라든가 그것이 서울 반도체의 실적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멀고 또 경쟁력 자체가 낮다라는 부분들 바로 이제 LED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 자체가 낮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LED 시장에 진출을 했고 조명 시장 자체도 과열 단계에 들어서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국에 서울 반도체 실적이 크게 호전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 구간에서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인데요. 현재 서울 반도체의 수급적인 흐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모두가 동반해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 눈에 보일 겁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고 기관들도 한 차례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에 나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주가는 바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물량을 털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주가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기관 투자가들이 저는 한 차례 정도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인데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는 이제 거의 저점을 만들어가고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는 뭐 22,000원 정도, 많게는 한 23,000원에서 23,5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장세는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저는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다만 비중은 너무 많이 높이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비중은 한 20%. 만약에 현 가격선에서 여기 오늘 장주 고점이 21,350원이죠. 21,500원. 21,500원을 돌파하는 강세가 나올 때는 그때는 한 10% 추가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22,500원에서 23,000원 사이 요 정도 선에서 물량을 털고 나온 짧게 보는 그런 관점의 대응 전략은 가능한데 중장기적으로 묻어두거나 하는 전략은 자제입니다. 21,350원을 23,500원을 고점으로 22,500원에서 23,000원 고점으로 반등을 위해서 물량을 털고 짧게 나오는 이런 전략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등 시에 매도의 전략이 제시가 됐는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재아재 게시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국 전문가님. 네,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날자님께서요, 네페스를 15,000원에 20%, 김대복 전문가님 네페스 진단 부탁합니다 했습니다. 오늘 뭐 15,000원, 오늘 산 건 아니겠죠. 오늘 2.7%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네페스가 사실 기대감 굉장히 큰 종목인데 주가의 흐름은 계속 연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종목 선정은 지금 이분이 종목 선정이 나쁘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네페스를 보시면 주요한 어떤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증권사들, 우리투자증권이나 대우증권 같은 데서 보고서가 나와서 양봉을 만들고 그냥 급락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스마트폰이 좋아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계 관련주들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네페스도 여기에 들어가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런 어떤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건 틀림없는데 주가는 지금 현재 어떤 실적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기관들이 계속 매도하는 종목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아쉽다 이렇게 보는데요. 좀 보세요.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면 국내 기관들이 9월 27일 이후에 연속적인 어떤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0월 26일 날 투신 쪽에서 매수 들어왔을 때 이럴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보고서가 이상하게 나왔던 날입니다. 10월 26일 날뿐만 아니라 10월 16일 날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봉 나온 날도 보면 우리투자증권이나 대우투자증권에서 이 회사 좋은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여기가 파는 자리예요. 이게 파는 자리인데 그냥 무턱대고 딱 사니까 이렇게 주가의 하락을 가져왔잖아요. 물론 이제 가격대는요 15,000원이면 경쟁력 있는 어떤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체 큰 그림에서 보시면 이 흐름은 아래에서 하락의 어떤 이런 그 흐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장기 하락 구간에서 과한 매도 영역에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14,000원에 사면 굉장히 좋겠지만 15,000원에 샀다 하더라도 이 흐름은 아래로 내렸을 때 13,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위로 올라가면 16,200원 목표치 제시합니다. 16,200원에 짧게 끊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을 보니까 오늘 굉장히 김대복 전문가님께 진단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계시네요. 다음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까요? 아자아자 게시판을 보니까요. 제 종목 좀 꼭 봐주세요 하는 글들이 좀 많은데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번에는 ELK 하나 보겠습니다. 초보 주식 아줌마 22,500원에 50%. 야, 비중이 22,500원에 50% 비중 ELK. 종목 선정은 뭐 지금 현재 뭐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쫙 눌림목에서 딱 샀어요. 사실 뭐 ELK 김대복 전문가가 이 방송을 나와서 굉장히 많이 추천했던 종목의 한 종목인데 어저께 24,000원대가 20일 이격이 120% 들어가는 날이죠. 사실 뭐 간단한 거예요. 주식의 어떤 회사가 굉장히 이익이 모멘텀이 좋고 급등했다. 급등이었던 소지에서 지금 20일 이격과 120% 정도 나왔다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산 사람들은 모두 20% 이상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면 그 자리에 당연히 나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비중이 좀 많은데 22,500원이라면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어떤 자리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회사의 어떤 내용으로 보면 이 회사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국내 기관들이 10월 12일부터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요, 지금 보면 굉장히 커지고 있죠. 하루에 17만 주 정도씩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5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다면 기관들이 오늘 뭐 분명히 지금 현재는 규모를 줄이거나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조정 흐름이 나온다면 이것은 눌림목 조정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중이 50%잖아요.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트렌드가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오늘 종가상으로 22,400원대를 만약에 종가상으로 지켜준다면 저는 이 외봉을 안 만들고 한 번은 더 고점을 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기간을 하루 정도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오늘 50%의 어떤 비중보다는 20% 정도 들어가고 아래로 종가로 내리면 오늘 사거나 내일 아침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목표치는 이번에 갔던 24,000원대를 1차적인 목표치, 2차적인 목표치는 27,000원까지 가지고 가시고요. 손절 라인은 반드시 21,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 시청자님 만나봐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파입니다. 전문가 연결부터 해볼 텐데요. 어떤 전문가 선택하시겠어요? 금산 전문가님. 네,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JC요. JC요. 매수가 비중은요? 35,550원인데요. 네. 이게 뭐 실적도 좋고 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으니까 오늘 장에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또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역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시고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고민하실 것 같네요. 이럴 때 팔아야 되는 건지. 네. 보니까 네. 컴투스는 그제 가서 오늘 빠지는지 빠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그냥 꼭 저녁 때 또 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 J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금산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C로 손실이 좀 나은 상황인데요. 35,550원에 잡으셨네요. 실적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지금 손절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봐야 될지 생각 중이시네요. 예, 이 종목 매수가가 이제 35,5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높은 가격대가 아닙니다. 손실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하다 보고요.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 상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올해 사상 최대 그런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다른 게임주, 여타 이제 게임주 중에서 JC가 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동종 업종에 비하면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같은 동종 업종에 비하면 주가는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기업이 지금 중국이나 일본을 지금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 종목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주가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1단에서 2단 지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이 기술적인 반등을 뛰어넘어서 주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백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쪽이 얼마에 매물백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냐면요. 이게 보시면 파란 색깔 보이시죠? 여기가 매물이 지금 가장 많은 데입니다. 요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여기가 하단 부분이 33,000원입니다. 이 주식이 33,000원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까지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가 33,0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보다 낮은 가격이 얼마냐면 20일 입병선이 놓여있는 가격대입니다. 20일 입병선 놓여있는 가격 32,000, 대략 한 400원 정도 되거든요. 얘가 32,400원 정도 되는데, 요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주가가 하락주고 요 마디를 보시면 마디 이만큼 상승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락주면 이런 마디가 나옵니다. 그럼 매도가는 적어도 32,000원 정도에서는 매도가 저는 가능하다 보고요.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한번 내다보시고 요 가격대 오면 33,000원 넘어가기 전에 32,000원 정도 오면은 이게 한번 일단 다 정리하시고 종목을 좀 교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시 게시판 종목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김대욱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두 분이 이제 질문했던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한 분은 이제 삼성테크윈인데요. 패티님하고 타르보님께서요. 68,000원, 69,000원, 비중은 35%, 30%.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는데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 주식을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식이 진입과 청산하는 자리가 여기 정말 맞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두 분 다 어떻게 성향이 어떻게 같습니까? 지금 보면 딱 도망갈 자리 나올 자리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는 거예요. 이 삼성태권이라는 놈은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런 자리에서 삼선 하방향의 전형적인 어떤 하락의 패턴을 만들었고 지금 딱 진입했던 자리가 마지막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자리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의 어떤 흐름들을 먼저 보고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들을 보면 국내 기관들이 이제 줄고돼서 한 달 동안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한 달 동안 90만 주나 되죠. 그러니까 이 수급이 안 되는 종목이고요. 흐름의 어떤 흐름을 보면 상승의 흐름이 무너졌는 6월 달이 단기적으로 이제 8만 원대의 고점을 만드는데 화려하게 어떤 발산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발산을 만들고 나니까 결국은 리바운딩이 들어왔을 때 이 선을 못 넘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자리죠. 이렇게 매도의 음봉이 딱 나온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가 매도의 음봉이 이 두 번째 자리인데 1번의 자리와 2번의 자리인데 2번의 자리가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자리입니다. 왜 도망가는 자리냐면 여기는 이 직전의 저점을 깨는 어떤 음봉, 셀 음봉이 딱 나오는 자리인데 2번의 자리에 두 분 다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여기를 돈 먹겠다고 들어갔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보면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거래가 하락하는데 장대 음봉이 딱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거 다 잡혔잖아요. 근데 이 잡히니까 이거 그냥 줄줄 사탕으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점을 나왔는데 이 종목 지금 현재의 어떤 비중은 30%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잘 테크니컬 반등을 이용해서 도망 나오자. 그 도망 나오는 가격은 첫 번째는 가격 마디는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63,000원. 63,000원대에 일단 깨물고 있어야 되지. 더 물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63,000원에 반전하게 되면 최소한 15% 정도만 놔두고 모든 걸 청산하고 아래로 58,000원 이하의 어떤 저점이 한 번 더 들어오면 팔았던 걸로 다시 사면서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나오는 거지. 그냥 하늘만 보고 기다린다면 저는 68,000원 가는 거요.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나 우리가 2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강력한 어떤 파동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움직일 때다. 아니면 지금 현재의 어떤 종목을 다리 많이 빠져있는 종목으로 대안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대안투자의 종목으로는 지금 현재 뭐 조선섹터나 아니면 화학주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으로 바꿔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또 마지막 전화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마지막에 연결이 잘 되셨네요. 정의마저분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네, 플렉스컴이요. 네, 매수가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40% 정도 됩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은요? 1,850원. 1,850원이요? 네. 네,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점을 알아볼까요? 예, 수익은 나고 있고, 지금 이 회사를 봤을 때, 이게 네. 네. 줄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단점은 뭐 영업이익률이 한 7%대 머무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수익은 난 상태인데 이게 더 갈 수 있는지, 오늘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매도 시점이 도달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렉스컴 오늘은 3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13,450원 정도 기록이 되고 있네요. 정의만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만입니다. 네, 플렉스컴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850원의 40% 비중인데요. 비중 전략과 더불어서 이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의견은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성 개선 부분 그리고 실적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1,400억, 지난해 매출액이 700억이었다라는 점을 본다라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2011년에 영업이익률이 5.7%에서 현재 7.1%대로 강한 흐름이 좀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02억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실적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상태로 간다라면 올해 EPS가 한 1,500원 정도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같은 FCB 업체들의 어떤 평균표가 10배에서 15배 사이에 움직인다는 본다라면 지금 플렉스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어떤 스마트폰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지만 결국 이제 향후에는 결국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품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향후에 걱정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신다라면 그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3월달에 고점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죠. 12,000원에 대한 저항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10월 달에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결국 이 박스권 상단의 돌파 부분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매물 부담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추세적인 어떤 이 실적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적어도 최소한 15,000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15,000원 이상대에서는 적어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만에 하나 12,000원을 일시적으로 이탈할 때는 12,000원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윤만 전문가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설정을 해줬는데요. 시청자님께서 꼭 이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네요. 아주아주 게시판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대복 전문가님. 예, 그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9,923번님이요. 예, 디오라는 종목을 의뢰하셨습니다. 디오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디오라는 종목은 200원 올라서 1.37% 올랐는데요. 사실 디오라는 종목은 이제 임플란트 자재업체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어떤 신장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이제 문재인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일단 정치 테마와 연결돼 있는 어떤 흐름인데 뭐 직접적으로 정치 테마에 연결됐다면 오늘 문재인 관련주도 많이 오르는데 상한가 흐름들도 많이 나왔죠. 근데 안 가고 있죠. 근데 큰 흐름상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따라가는 어떤 이런 구도라 이렇게 봅니다. 마켓쇼 1위인 어떤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이제 디오, 바텍, 이런 종목은 전부 다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조정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흐름상으로 16,000원대, 여기 16,300원대는 단기적인 어떤 고점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고점을 확인하는 어떤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면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 코스닥 지수가 아직까지 그 자리를 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꾸준하게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수급적인 어떤 이름보다 차트 흐름들이 더 중요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중단기적으로 상승의 트렌드 구간 안에 있습니다. 아래로 트렌드 구간 안으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어떤 자리는 이것이 바로 눌림목의 자리고 좋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면 1차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16,300원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고점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경신하지 못하고 있고 바텍도 상승의 어떤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돌파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볼 때 이런 쪽에 바이오나 이런 복지 관련주들,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재상승의 어떤 가격의 마디가 있다. 저는 뭐 중기적으로는 이 문재인 관련주에 벗어난다면 이 종목은 2만 원 조정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16,500원대 한번 이익 실현하고 아래로 13,000원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저점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대복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36%, 7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1934선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0.7%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526선의 흐름들 나타나고 있네요. 남은 시간들 전략 잘 세우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